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공포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대상 품목이 약 1,100개 정도여서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와 무더위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올여름 무더위의 최대 고비로 예상됩니다. 국내 연구진은 초음파를 이용해 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초음파가 만들어낸 미세 진동으로 일종의 정전기를 만들어 변환 과정을 거치고 배터리에 저장돼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때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성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성규입니다. 네, 결국 오전 가기에서 처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아베 일본 총리와 강요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요 회의가 열렸는데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0시 10분쯤 처리됐습니다. 화이트 국가들은 일본이 수출할 우대 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우방 국가들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27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도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번에 여기서 한국만 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가기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 절차도 남아있죠. 가기에서 관련 시행령이 통과되면 공포 후 실제 시행의 절차만 남겨두게 됩니다. 공포는 1항이 하게 돼 있습니다. 공포한 다음 21일이 지난 뒤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오늘 가기 결정 후 곧바로 1항이 공포할 수도 있고 며칠 시간을 두고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기 결정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가기를 통과하면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죠? 화이트 국가는 일본 입장에서 우방국들로 화이트 국가에 수출할 때는 수출 심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우대 조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제외되면 우대 조치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대상 품목이 약 1,100개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품목들을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번 허가를 일본 정부에 받고 간편한 절차를 거쳐 수출하도록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건벌로 매번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꼬투리를 잡아서 일부러 허가를 지연시켜 주거나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1,100여 개 중에 80여 개 품목 정도가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나 석유 화학 제품, 공작 기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이런 제품들의 수출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아예 수출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일본 기업의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수출 제도로 바꿔 즉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기업이나 경제를 지고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YTN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된 대전 지역. 아스팔트가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에 도로를 오가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을 뿜어내는 쿨링포구는 외출을 나선 시민들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합니다. 개구쟁이들은 무더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시원한 물을 만지고 맞으며 광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가족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아무래도 애가 이제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좀 시설이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처음 왔는데 되게 좋네요. 1년 중 가장 덥다는 8월의 시작과 함께 찜통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새로 내려졌고 충청과 영동, 남부지방은 대부분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열대야와 무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온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올여름 무더위의 최대 고비로 밤낮 없는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바닷가로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 강원도 태백에서는 물싸움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는 이색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가 연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물싸움을 벌입니다. 해발 650m 태백 도심에서 열린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입니다. 물총을 쏘고 바가지로 물을 뿌리고 우리 편, 상대편이 따로 없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한바탕 물싸움을 벌이다 보면 더위는 잊힌 지 오래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태백에서 물총으로 놀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물놀이 행진이 펼쳐진 거리는 흥겨움이 넘쳐납니다. 눈처럼 뿌려지는 거품 속에서 춤과 음악도 즐깁니다. 색다른 이벤트를 해서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가족끼리 와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열대야가 거의 없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로 꼽히는 고원도시 태백. 이색 축제까지 열리면서 무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군용기들을 투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박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시베리아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러시아 서부와 중부 지역에 배치돼 있던 다목적 헬기와 수송기 등 군용기 20대를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선 현재 남한 면적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 헥타르 이상의 거대한 타이가 숲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주요 산불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소방대는 물론 군대까지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으로 불이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요오드와 은을 구름 속에 살포해 인공강우를 발생시키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칠레 중서부 태평양 연안에서 현지 시간 1일 오후 2시 30분쯤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칠레 발파라이소주 산안토니오에서 95.4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으로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수도 산티아고는 물론 이웃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진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검진이나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해 몸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체 일부 기능이 떨어져 몸 안의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인공 심장박동기나 인슐린 펌프 등은 기능이 떨어진 장기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체내에 이식하는 대표적인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수술해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방전될 때마다 계속 일일이 수술해가지고 꺼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회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환자분들은 또 정신적,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돼지 피부 아래 연구진이 개발한 전기 발전 장치를 삽입하고 그 위에 초음파를 통과시키자 곧바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초음파가 만들어낸 미세 진동입니다. 이 미세한 진동이 발전기 내부 요소들을 마찰시켜 일종의 정전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생성된 정전기는 변환 과정을 거쳐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전류를 이제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이 수준은 실제 상업용 인공심장기의 소비 전력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반영구적으로
단 몇 분만 초음파를 몸 안으로 투과시킬 수 있다면 체내 의료기기를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발전기를 더욱 작게 만드는 연구를 이어가 상용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태양빛을 도추로 받아 동력을 얻는 라이트세이2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서 고도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행성협회는 라이트세이2가 오직 태양에서 나오는 광자, 즉 태양풍을 대형 도추로 받아 우주 공간에서 고도 상승에 성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이트세이2 프로그램 매니저는 지난 나흘간 라이트세이2 우주선이 태양풍만으로 약 1.7km 고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임무 완수는 가까운 미래의 로켓이나 연료 없이 태양풍을 이용해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세이2 우주선은 지난 5월 스페이스X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됐으며 권투 링크기의 도치로 태양빛을 받아 추진력을 얻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많은 매실이나 대추의 씨를 빼는 기계가 개발됐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매실이 접시에 담겨 옮겨지는 순간 절삭기가 달린 기계가 작동합니다. 매실의 씨와 과육 부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1시간에 216kg의 매실에서 씨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 농가용으로 개발한 기계는 1시간에 36kg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실의 씨를 빼고 과육을 장아찌 등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쪼개서 담갔어요. 우선 인건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최근 스낵이나 전과, 차 등 가공 상품으로 인기가 높은 대추도 씨 제거에 일손이 많이 드는 건 마찬가지. 농진청이 새로 개발한 기계가 1시간에 약 1000개의 씨를 뺄 수 있습니다. 과육의 95.6%를 잘라낼 정도로 기계의 절삭 성능도 뛰어납니다. 이렇게 과육을 분리해 스낵으로 가공하면 부가가치가 4배나 높아집니다. 가공품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일에도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연구진은 매실과 대추뿐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해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돼 45살이 넘는 여성도 난임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규제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보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제계에서 개선을 요구해온 규제 가운데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규제를 재검토해 추가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1,800여 개의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정보 입증 책임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등 해돋이공원 인근 도로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도로상에 큰 거북이가 도란다린다며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북이를 구조한 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넘겼습니다. 30cm 길이의 거북이는 외래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관계자는 이 거북이는 해돋이공원 웅덩이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외래종인 것으로 미뤄 애완용으로 길러지다가 누군가 공원에 놓아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무선 통신의 발달로 TV와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며 편리한 삶을 살고 있죠. 이런 무선 통신은 전자기파인 전파의 특성을 이용한 겁니다.
맥스웰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임을 발견했고, 그래서 개발자들은 우주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전파라는 걸 알아내 무선 통신의 전파의 특성을 이용하게 된 건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 시간에 이야기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